20, 30대의 젊은 여자분이 코니 아일랜드 가다가 전철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백인 남자가 갑자기 Go back to your countr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속 자기 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해가지고 자리를 옮기고 했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코니 아일랜드까지 내려왔는데 따라오면서 침을 뱉는 거죠. 그 여성분한테. 그리고 도망가는데 그분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여성분들이 되게 용감한 것 같아요. 그분을 잡아가지고 좀 이제 책임을 물려고 했는데 도망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영상이 다 있어요. 페이스북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실제 많아요. 뭐 학교도 그렇고 전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한 얘기죠. 예, 그리고 뭐 공항에서 뭐 스페니쉬를 막 쓰고 있는데 어떤 뭐 백인 분이 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 스페니쉬를 쓰느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우리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서도 왕왕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은 뭘까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대형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차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과연 이것이 인종정오 발언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인종정오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에서 해당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개념화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대처할 때 조금 대응 방법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인종 정오 발언이 뭐냐? 종교, 인종, 성별, 개인 정체성, 신체 조건 등을 근거로 편견이나 적개심을 언어나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민자, 아시안, 동성애자, 흑인, 무슬림, 유태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정오 발언은 발언입니다. 물론 그 발언이 꼭 말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글이라든지 또 낙서라든지 여러 형태로 이제 표출이 되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정오 발언은 정오 발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까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정오 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만은 죄형 법정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죄를 물으려고 그러면 성문화되어 있는 것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오 발언 자체는 사실은 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위가 낮죠. 범죄가 되지 않는 수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특별하게 듣고만 있자니 너무 기분 나쁘고, 그리고 우리가 racial discrimination 하신지 정오 발언이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센스로 압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보면 영어가 조금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미국에 이렇게 동화가 덜 돼서인지 모르겠는데 남이 무슨 나쁜 얘기를 하고 이러면 이렇게 웃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더 열받아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못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정오 발언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흑인들한테 N 워드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성애자한테 뭐 게이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백인이 뭐 이런 무슬림이라든지 스페니시 쓰는 사람, 한국 사람, 아시안들한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종교 이 인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 나쁜 말을 표현하는 자체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정오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무반응한 게 친구한테서 나 욕하는 걸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한번 싸우기도 하고 또 뭐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인종적으로 정오 발언이나 이런 거 들었을 경우에 굉장히 관대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룰 오브 썸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종차별적인 또는 인종 발언, 정오 발언적인 걸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그거는 정오 발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racially motivated 돼가지고 나한테 나쁜 말을 하고 나쁘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게 아마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정오 발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연방 헌법상에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또 보장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헌법적인 기본권
하고 이 정오 발언이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표현의 자유를 더 치는 뭐 그런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태인이 싫어, 나는 한국 사람이 싫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범죄가 안 됩니다. 물론 듣는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쁘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오 발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발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범죄로 연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펙티브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뉴욕주를 예를 들면 그 형법 240조 20항에 disorderly conduct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풍기문란 이 정도 되고요. 한국법을 빌리자면은 경범죄 처벌법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게 범죄가 안 되는 바이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구성 요건을 보면은 뭐 남을 뭐 계속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위협하면서 같은 말을 자꾸 한다든지, 기분을 나쁘게 한다든지, 또는 뭐 졸졸졸 따라다닌다든지, 그리고 같은 말을 계속 해가지고 어노잉하게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형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오 발언 자체가 법적인 어떤 그런 저촉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하는 자가 굉장히 어노잉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주먹을 쥐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뭐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좀 이렇게 뭐 휘두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뉴욕주 형법 240조 20항의 disorderly conduct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찰을 불러야 되겠죠. 예, 충분히 형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바이올레이션이라 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40조 26항을 보면은 harassment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도 바이올레이션이에요.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harassment가 있을 경우에도 구성 요건을 충족할 때 굉장히 뭐 예를 들면 큰 소리 쳐가지고 그냥 뭐 자리 좀 양보하겠니? 근데 안 하니까는 뭐 너 왜 그래 하면서 그냥 가면은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너 왜 그래, 교육 잘 시켜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노잉 하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harassment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정오 발언 자체가 형법에 저촉을 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공개적으로는 아니면은 특정하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챌린지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것이 racially motivated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다 압니다. 센스가 있어서 다 알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을 부르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경찰을 불러, 저도 사실은 변호사입니다만은 뭐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좀 귀찮아서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정오 발언을 뭐 평소에 이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챌린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특히 뭐 경찰이 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라,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셀폰 갖고 계시죠? 자, 셀폰이 좋습니다. 우리가 흑인들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런 운동도 나온 촉발점이 됐던 거는 그 보여지지 않고 있었던 그것들이 셀폰이라는 걸 통해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불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만은 룰 오브 썸은 이겁니다. 뉴욕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비디오로 찍는다든지 사진으로 찍는다든지 그다음에 셀폰으로 비디오 테이핑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언제라도 찍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맥도날드에서 아까 예를 들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막 go back to your country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뭐 차이니즈 어쩌고 그러고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찍는 거죠. 우리는 바이스탠더로 찍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피해자로서 찍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경찰을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테이핑을 하면은 아무리 인종주의자라든지 그렇게 평소에 감정이 많았던 사람들도 조금 주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폰으로 찍어서 한다는 게 상당히 크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범죄로 연결될 경우에 허래스먼트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이것이 가장 일차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을 부른다든지 비디오 테이핑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디오 테이핑을 하는 게 불법이냐는 건데 아닙니다.
요즘에 뭐 백인 흑인 쪽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시안들은 조금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시대 자체가 조금 공권력의 어떤 그런 남용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뭐 체포를 이 제지를 당했다든지 체포됐을 경우에 또는 그 전이라도 경찰에서 이제 좀 이렇게 racially motivated 그런 언어를 던지면서 굉장히 귀찮게 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경찰이 공공 업무를 수행할 때 태빙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신에 경찰이 이제 업무 수행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몰래 이렇게 도청 또는 도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오 범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범죄는 형법상 또는 특별법상에 저촉이 되어야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형태로 이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뉴욕주 형법상에 485조 5항에 보면 hate crimes라고 해가지고 실제 명문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정오 발언하고 조금 비슷해요. 근데 그 수위가 조금 높고 이게 조금 과격하게 나옵니다. 아까 정오 발언에서도 뭐 harassment라든지 disorderly conduct 될 경우에 우리가 경찰을 부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정오 범죄는 꼭 경찰을 불러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보면 일단은 offense가 있어야 돼요. offense. 그러니까는 뭐 말로만 한 건 아니죠. 물론 말로 협박을 하게 되면은 menacing이라든지 assault라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범죄 행위가 있어야 되고 범죄 행위는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sexual act라든지 그러니까 뭐 약간 sexually 뭐 터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stalking 우리 뭐 아까 그 저기 우리 브루클린 사건 같은 경우는 100% 여기 해당됩니다. 뭐 나쁜 말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침까지 뱉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킹도 되고요. 침을 뱉어가지고 타인의 신체에 접촉만 하면은 뭐 뺨을 때리지 않더라도 그게 어설트 또는 배럴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형법을 교정하게 되고요. 또 어떻게 했냐면 목 조르는 거, strangulation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reckless endangerment, 좀 굉장히 뭐 말로 하다가 갑자기 뭐 이런 뭐 강목을 들고서 말이지 너네 나라로 가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행위. 그다음 trespassing. 뭐 주거 침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불을 낸다든지 또는 절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violent crime 뭐 폭행이 동반되는 거 그다음에 협박이 동반되는 거는 다 이 offense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인종이라든지 피부색, 출신국 그다음에 가문 뭐 영어로는 ancestr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성, 종교, 종교 예식, 나이, 장애, 동성 등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motivate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총체적으로 racially motivate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코니 아일랜드 사건을 예를 들다 그러면은 옆에 탔는데 옆에 있는 백인이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기 서브웨이를 내려가지고 따라오면서 침을 뱉은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두 개의 사건을 관련해 본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앉아가지고 go back to country 했으면은 정오 발언에 끝납니다. 근데 따라오면서 스토킹이죠. 그다음 침을 뱉었어요. 배럴입니다. 또는 어솔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범죄를 구성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밀건 세대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에 되게 용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디오에 올린다든지 페이스북으로 올리면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함으로써 또 우리 동포 사람들도 충분히 그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갑자기 또 이런 일을 당하면 뭐 911은 맨날 우리가 교육받지만은 섣불리 또 이 경찰에 부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 친구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요 피어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한 명이 대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한 명은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헤이 크라임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문을 보니까 이제 그 이 어펜스가 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은
미니멈 6년, 미니멈 8년, 미니멈 12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행 같으면 A 미스디미너 경범죄 A인데 보통 초범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두 번 가면은 바이올레이션 줍니다. 근데 이것이 헤이 크라임이라는 정오 범죄로 분류가 되면은 그거를 다루는 부서도 틀리고 경찰청에 그리고 이제 연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에서도 그 이제 관할하는 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이 크라임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팁은 뭐냐면은 경찰을 911 불러가지고 racially motivated 그런 범죄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아니라도 그렇게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신고할 때 반드시 이 범죄를 헤이 크라임으로 분류해서 인베스티게이션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인식들이 조금씩 커져요. 그리고 실제 가중처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은 실제 인종주의자리라도 충분히 뭐 보통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걸 제지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인종 혐오 발언이나 인종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픽업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것.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와서 서포트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대응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경찰에 연락해 가지고 헤이 크라임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해 가지고 처벌을 해 달라는 것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우리 한인 단체에서 모여 가지고 어떤 데모도 하고 그다음에 또 조직적으로 정부에다가 시정을 요구하고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하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된다. 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용인하지 말고요. 뭐 톨러런스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 인종 차별, 정오 범죄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 톨러런스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톨러런스를 했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발언이든지 아니면 범죄든지 간에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정의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해서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인종차별이라든지 범죄 이런 것들 정오 발언이 충분히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스픽업 그리고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이민 정책 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고 또 커뮤니티에서 모여서 하고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예,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